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영옥입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회사의 백신 개발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비전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강소 기업이 되겠다. 백신 개발 및 제조사로서 도약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 회사가 2010년에 창업한 이후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도입기를 지나서 이제 발전기를 거쳐서 도약을 하는 이런 단계로 점차 나아가고자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은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기반으로 해서 퍼블릭 헬스 쪽에 마켓 네트워크를 확보를 한 다음에 바이오의학 공장을 구축을 했고, 바이오 공정 표준화를 거쳐서 현재 이제 몇 가지 플랫폼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4년 이제 현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백신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티푸스 백신도 허가 신청을 해놔놓고 U919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막구균 백신, 그다음에 이제 폐렴구균 백신 이런 것들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 프라이빗 마켓으로 시장을 진출을 해보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플랫폼을 더욱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뿐만 아니라 큰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약기에 가면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포부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까지 백신 개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것 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백신을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이제 저희들로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실력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필요한 수요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될 텐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 이제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RSV라든지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HPV,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런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제 2030년까지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드리고요.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에 창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춘천의 1공장과 2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제 유비콜 플러스라고 해서요. 그 경구용 콜레라 백신인데 지금까지 누계 실적으로는 약 9천만 도스 이상을 수출을 했었고요. 전 세계 90%에서 95%를 저희들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뭐 국내 1등 아니 세계 1등짜리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는 이제 저희들이 맞아떨어지지만 뭐 이 백신 자체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냐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또 다시 따져볼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좀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좀 그 콜레라 백신의 경우에는 코로나 락다운하고 상관없이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올해 상반기 지금 1분기 실적도 이번에 오늘 이제 공시를 했지만 콜레라 백신이 이제 잘 팔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적을 내고 있고요. 올해도 한 400억 이상의 단일 품목으로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상으로 있는 유크롬 19, UECM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유빅트라고 이제 단백 접합 백신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세균 백신에 대해서는 어떤 그 베이직한 백신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이 측면에서 이제 세균은 대부분 그 세포막이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뭐 바이러스 단백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게 돼서요. 폴리사카라이드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항체를 잘 생성시키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캐리어 프로테인을 붙이는 기술입니다. 이제 옛날부터 유크롬 197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내추럴한 그 이제 변형 디프테리아 톡신인데요. 이거를 이제 자연형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상업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전자 제조합을 이제 국내 회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도 두 건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캐리어 프로테인을 자체 개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티푸스 백신이라든지 폐렴구균 백신이라든지 수막구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세 가지 다 이제 장티푸스는 3상까지 끝났고요. 폐렴구균과 수막구균은 임상 1상이 끝나서 지금 이제 3상을 콜래보레이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플랫폼이 유임트라고 하는 이제 면역 증강제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국내에도 이제 그동안 관록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당신네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지 않느냐? 뭐 생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유코백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임트라는 면역 증강제 기술을 이용을 해봤더니 다른 거와 비해서 굉장히 항체 생성성이 좋고 이제 어떤 프라미싱한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원래 이제 이런 유임트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의 기반은 ECML이라고 하는 리커미넌트 이콜라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모노포스폴리피드 A입니다. 이게 이제 뭐 면역학적으로 보면 TLR4 애고니스트라고 하면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같이 이제 향상시켜줌으로 인해서 좋은 백신 면역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키스트로부터 저희들이 이 기술을 도입했고요. 이제 원천 기술 자체는 이제 키스트로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제 면역 증강제로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활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해 와서 그 첫 제품으로 나온 게 이제 유코백19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이제 사용을 해보게 되었고, 임상 2상까지를 완료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레퍼런스를 쌓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자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TLR4 애고니스트라고 하는 이런 면역 증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GSK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뮨 디자인 그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면역 증강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GSK가 가지고 있는 AS01, 02, 03, 04라고 이야기하는 거, 특히 이제 싱글릭스에서 사용하는 AS01B라고 하는 물질들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SK가 하고 있는 백신에 사용하는 게 이제 AS03이라는 것들도 있죠. 그런 물질들, AS03에는 이제 TLR4 애고니스트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스쿠알렌 오일 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그림에 제시한 이 내용은 이제 다 ECML이 들어가 있는 뭐 미셀 형태라든지 리포좀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아까 GSK는 AS010203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ECLS-Q, 뭐 ECML 알럼 이런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면역 증강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백신 개발에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코백19가 있고 RSV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휴먼 조스트 바이러스 대상 포진이 있고 HP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썼던 이제 플랫폼이 뭐냐면 이제 스냅 기술이라고 해서요, 항원 디스플레이 기술인데, 이거 이제 항원을 그 리포좀 표면에다가 잘 그 표현을 시키는 겁니다. 파티큘라이제이션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리포좀 가에다가 이제 바이러스 나노 파티클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즈하고 비슷한 리포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항원을 뭐 예를 들어서 50개에서 100개 이렇게를 붙여 놓으면 이게 이제 생체 내에서도 바이러스처럼 인식을 하고 안티젠 프레젠팅 셀의 업테이크 효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면역 효과를 좋아지게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스냅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의 팝바이오텍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기술을 여기에 도입을 해서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팟바이오텍은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한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제 뭐 HIV라든지 RSV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백신에 쓸 수 있는 이런 그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을 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이 살짝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 항원을 추출을 해서 그 항원에다가 알럼도 붙여보고 뭐 오일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저희들께 가장 프라미싱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특허라든지 그 기존의 유수의 저널에서 다 보고가 된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뭐 백신에 있어서의 이제 다양한 뭐 이제 부스트 백신이라든지 변이주 대응 백신이라든지 뭐 멀티 백신이라든지 복합 백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멀티밸런트 파티클이라고 하는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균 접합 백신을 만들었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제 프리미엄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아까 팝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미국에 이제 유팝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같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백신이라든지 세포 대상포진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유팝 라이프 사이언스가 이 기술의 이제 자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임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알츠하이머 백신이라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생뚱맞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뭐 모노클론 아니 그 바이오 항체 의약품으로 가지고 지금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잡겠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허가가 난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제품이 있는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하나 가지고 이제 저기에 생기는 뭐 타워 물질이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 물질의 에피토프를 다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가 백신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 NIH 등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올해 내년에 이어서 이제 좀 그 프로 오브 컨셉을 잡고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알츠하이머 백신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진도가 나간 글로벌한 기업들도 없는데 이상까지는 이제 간 것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따라가서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백신에 대한 것들을 개발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류코백 19 백신에 대한 것들인데요. 개발 플랫폼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RBD를 쓰고 리포점을 쓰고 면역 증강제를 가지고 있고 스냅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을 항원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반트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아주반트 시스템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스캐폴드 단백질이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리포점을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스캐폴드 디자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림에서 따온 건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게 필요 없고 노바박스라든지 뭐 이제 GBP510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단백질 스캐폴드를 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반복 투여라든지 이런 나중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들은 없다. 그래서 프로테인 프리한 스캐폴드를 쓴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상은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물론 정부에서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뭐 열심히 국내 기업들이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준다.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된 대조 백신을 구해주겠다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안 해서 못해서라고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백신 임상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다행히 이제 지난주에 임상을 승인을 받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부스터 백신이라든지 범용 백신이라든지 뭐 베타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걸 다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도 이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정부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최근에 투자를 했던 바이오노트사의 아주 우수한 이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항원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항원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각 변이주마다 이제 공통 항원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이주가 다 각기 다른 항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범용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같은 김씨면 김씨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겠죠. 그죠? 이름은 다르고 모양새는 달라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항원의 종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이뮤니티를 높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백신을 이제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사업을 하고 있고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수출용 및 국내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툴리눔 톡신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삼상을 완료를 하고 올 말까지 이제 원래 허가 기간이 또 뭐 115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여러 회사를 저희들이 전략적인 사업 부분이라든지 CMO 확대라든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제 여러 회사들과 같이 공동 성장을 위한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